자, 17단원에서도 1, 2, 3, 4번은 이제 이론에 관련된 예제고요. 그 다음에 5, 6, 7은 그 1, 2, 3에 대한 응용 예제이고요. 8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론 예제예요. 근데 이 8번은 이후에 다른 단원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좀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 자바스크립트 객체 생성 방법은요, 쿼리 셀렉터 내지는 쿼리 셀렉터 all을 사용해서 CSS 선택자로 내가 원하는 대상 하나를 콕 집어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메뉴가 있고 여기에 있는 하위 메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정작 얘가 이제 화면을 스르륵 하고 나오고 여기에서 마우스가 빠져나가면 얘가 스르륵 하고 없어지고 이런 경우요. 그러니까 이벤트는 A에서 발생을 했는데 작용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대상에서 발생을 할 때. 그러면 이제 HTML 태그는요,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어떤 객체를 하나 짚어냈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태그의 구조를 타고 다녀요. 지금 이 구조를 보면은 목록 정의 태그가 있죠. UL 태그가 있고 이 안에 li 태그가 3개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안에 각각 a 태그가 2개씩 들어있죠. HTML 태그를 잘 전개를 해보면 이런 식의 트리 형태로 구조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를 돔이라 그래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HTML 태그의 트리 구조를 도식화해 놓은 거를 돔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요 li를 하나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를 기준으로 자식들 중에 1번째 혹은 부모 혹은 전에 거, 만약에 앞에가 있다면 앞에 거, 이런 식으로 이 트리에 대한 이 선들을 타고 다닙니다. 이 선을 노드라고 해요. 자, 예제는 일단 가볍게 지정된 대상으로부터 부모 요소를 가리키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find parent라고 하는 항목들을 싹 다 찾아서 쿼리 셀렉터 all로 가져옵니다. 그럼 find parent 요 링크들이죠. 얘네들에 대해서 반복을 돌면서 v, 그럼 요 a 태그 하나하나가 v가 되는 거죠. 얘네들한테 클릭 이벤트를 걸어요. 링크에 클릭 이벤트를 걸면은 프리벤트 디폴트를 무조건 바꾸고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는 데이터 컬러라는 속성으로 색상을 갖고 있는데 링크를 클릭하면 자기 부모의 배경 색깔을 이걸로 바꿔줄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처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부모를 제어할 거예요. 자, 일단 요 클릭 이벤트 안에서 클릭된 자신은 2.current 타겟이 되겠죠. 2.current 타겟. 반복 처리 중이니까 특정 하나를 코드로는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데이터셋의 컬러 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세 번째 링크를 클릭했다라고 하면은 요 초록색 값을 요 변수에 담은 거죠. 커런트는 클릭된 자기 자신이고요. 자, 코드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커런트가 클릭된 자신이잖아요. 그 자신의 패런트, 엘리먼트, 부모, HTML 태그를 엘리먼트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 태그요. 자,
얘가 커런트예요. 클릭된 자신이. 그럼 얘를 기준으로 패런트 엘리먼트는 부모 태그니까 얘가 되겠죠. li 태그. 그래서 패런트를 한번 콘솔.log으로 찍어봤고요. 패런트의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아까 데이터셋의 색상값 가져온 걸로 넣어줬습니다. 자, 그럼 클릭하면 이제 부모 태그가 이제 li 태그인 거죠. 부모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a까지 같이 딸려옵니다. 클릭하면 부모 li를 출력한 거죠. 자,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요 li 태그를 보시면 현재 스타일이 없는데 제가 지금부터 얘를 클릭할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부모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이 들어갔죠.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HTML 태그에 어떤 변화를 줄지만 계속 예측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 UL 태그한테 내가 뭔가 효과를 주고 싶어요. 이 UL 태그한테 요 배경 색깔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패런트 엘리먼트의 패런트 엘리먼트가 돼요. 계속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패런트 엘리먼트 점 패런트 엘리먼트 점 패런트 엘리먼트 점 패런트 엘리먼트 점 이렇게 하면은 바디 태그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워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요. 자, find parents 두 번째 링크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클릭 이벤트 걸었고요. 일단 프리벤트 디폴트 걸고 아까처럼 똑같이 클릭된 자기 자신 가져왔고 색상값 가져왔습니다. 자, 클릭된 자신으로부터 클로지스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찾고자 하는 선택자를 지정하세요. 그러면 얘는 꼭 이 커런트 타겟이 아니어도 돼요. 이 커런트 타겟하고 도큐멘트.쿼리 셀렉터로 가져온 객체하고 똑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어떤 HTML 객체를 기준으로 클로지스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선택자를 지정하면은 이 선택자를 찾을 때까지 HTML 태그를 위로 거슬러 올라가요. 여기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이걸 기준으로 얘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포함하고 있는 태그, 즉 HTML 태그의 포함 관계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부모 태그,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또다시 부모 태그, 지정된 선택자를 찾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패런트 로그를 출력해보고 배경 색깔을 바꿨어요. 여기서는 UL 태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거죠. 자, UL 태그 다 가져왔고요. 또 클릭해도 UL 태그, 또 클릭해도 UL 태그. 자, 요소 선택해보면은 클릭했을 때 이번엔 UL 태그에 배경 색깔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근데 요예제가 이 패런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옆에 패런트를 클릭하면은 색깔이 안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UL 태그한테 백그라운드 색깔을 주황색으로 깔고 그 안에 있는 li 태그한테 백그라운드를 주황색으로 또 까니까 똑같은 색깔이 두 개 겹쳐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은 화면상에서 뭐가 안 변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 코드 보시면 배경 색깔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결과 확인하실 땐 항상 자바스크립트 결과 확인하실 때는 요소 열고 확인하셔야 돼요. 화면, 만약에 내가 코드를 잘못 작성했다 그러면 화면 백날 쳐다봐야 답 안 나옵니다. 뭔가 잘못 작성했다라고 하면 여기 잘못됐다라고 빨간색 X표가 나와요.
그거 여부를 통해서 내가 어딘가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찾으셔야지, 안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드린 자료랑 틀린 그림 찾기 하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틀린 그림 찾기 하시면은 이 수업 예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잘못 그 작성된 코드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든 수정하려고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그 오답 노트 만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다음에 비슷한 에러를 피하실 수 있어요. 아마 제일 많이 나오시는 게 그걸 거예요. 캔나 리드 프로퍼티 오브덜.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저도 그 에러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에러가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쿼리 셀렉터 내지는 쿼리 셀렉터 올 해갖고 선택자 넣을 때 선택자 오타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이런 애들한테 이런 코드에 대한 오타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니까, 즉 메서드니까 오타가 있으면 그런 메서드 찾을 수 없습니다 하고 바로 에러가 나는데, 다운표 안에 있는 애들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에러인지 에러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시기 마련인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여기 잘못 적어갖고 이게 통째로 에러 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우리뿐만이, 저도 그 에러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다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그 이유가 자기 오타는 자기 눈에 정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실수를 주로 하는지 내 습관을 찾자는 얘기예요. 자, 부모 요소를 찾았으면은 이번에는 자식 요소도 찾아야겠죠. 요것도 이제 이론 예제라서 예제 자체는 크게 볼품은 없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요 첫 번째 버튼은 이 전체에 대해서 작용을 주고요. 두 번째 버튼은 얘네들에 대해서만 작용을 줍니다. 자, 우리가 document.query selector와 query selector 5를 봤었죠. 이제 그 기능의 세계관을 좀 더 확장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query selector한테요. 자, document.query selector btn1 얘죠. 얘한테 클릭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자식 요소를 찾는 방법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옛날 방식이 있고 요즘 방식이 있어요. 자, document.query selector list 라고 하면은 여기 글자가 조금 잘렸는데 얘가 리스트죠? 얘예요. 그쵸? document.query selector는 얘입니다. UL 태그. 여기를 기준으로 이 UL 태그의 자식 요소들, child nodes. 그러면 얘네들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document.query selector의 list. 마찬가지로 요 목록 정의 태그죠. 거기에서 children. 이 두 가지를 출력을 해보면서 일단 차이점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일단 요 밑으로는 일단 주석으로 막아놓고요. 지워놓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child node와 children 두 개를 각각 출력을 합니다. 로그로요. 자, child node는 node list라고 해서 9개를 원소로 갖고요. children은 HTML collection이라는 객체로 4개를 원소로 갖습니다.
자, 이 목록 정의 태그를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출력된 거 보면은 li 태그, 또 li 태그, li 태그, li 태그. 네. 0번째는 li의 1, li의 2의 블루, li의 3, li의 4. 4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HTML 컬렉션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li의 1, li의 2의 블루, li의 3, li의 4의 블루, 1, 2의 블루, 3, 4의 블루 맞게 가져오고 있죠. 이게 children이에요. URL의 자식들. 그럼 차일드 노드는 뭐냐? 차일드 노드는 보시면 li의 1 있고요, li의 2점 블루 있고요, li의 3 있고요, li의 4점 블루 있고요. 근데 그 사이에 텍스트가 하나씩 더 있죠. 사이사이에 텍스트가 있죠. 이게 뭐냐면 요 사이에 요 띄어쓰기가 줄바꿈. 이것들까지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차일드 노드는 쓰려면 텍스트를 내가 걸러내는 처리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 기능으로 이거 구현하려고 그러면 진짜 열 많이 받았거든요. 코드를 줄바꿈하지 말고 잘라는 거지. 근데 jQuery는 그 당시 jQuery는 이 텍스트를 다 걸러내줬어요. 그러니까 완전 좋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children이라고 해버리면은 이 텍스트를 다 버리니까 이제 child 노드는 안 써도 된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책을 보셨는데 child 노드라는 기능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 책은 모르긴 몰라도 제 기억이 맞으면 한 15년 이상은 된 책일 테니까 일단 믿고 걸으셔야 될 겁니다. 자, child 노드와 children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그러면 일단 다시 여기부터 본 게임이에요. 샵 리스트를 가지고 children을 가져옵니다. 자, 이 children은 아까 HTML 컬렉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었어요. 배열하고 비슷한 특성은 갖긴 하는데 그 자체가 배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배열을 강조하는 이유가 배열은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각종 함수들을 제공했어요. for each, map, sum, find, reduce 등등.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봤었죠. 그 기능들을 써야 되는데 HTML 컬렉션은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배열로 변환합니다. array.prom한테 이 children 넣어주시면은 진짜 배열로 바꿔줍니다. 자, 잠깐 얘는 주석으로 맞고요. 자, 출력하면은 배열로 바뀐 거죠, 이렇게. HTML 컬렉션이었던 애가 진짜 배열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변경된 요 배열 객체를 가지고는 for each, map, sum, 뭐 reduce 같은 우리가 봤었던 모든 함수를 다 활용해서 요소 하나하나를 다 제어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선 반복되면서 배경 색깔만 바꿨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샵 리스트를 갖고 와서 그거의 자식들을 가져와요. 그 자식들을 배열로 바꾼 다음에 반복되면서 배경 색깔을 바꿔요. document.query selector라고 해서 얘를 가져와요. 그거의 자식들을 가져오는 거죠. 이 자식들의 배경 색깔을 바꿔요. 자, 그럼 두 번째 버튼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게요. document.query selector to 안에 있는 UL, to 안에 있는
UL. 그러니까 이 선택자를 충족하는 게 여기죠. 이 상태에서 children을 취합니다. 얘네들이네요. 자, 이거를 배열로 바꿨습니다. 아까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조각내서 소개해드렸던 코드를 이제 한 번 더 해보는 거니까 이제 묶어서 해본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반복을 돌려요. 보통은 코드 그렇게 잘게 안 쪼개요. 한 번에 묶어서 들어가죠. 자, 그 li 태그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폰트 웨이트를 900으로 글자의 굵기를 제일 큰 값으로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버튼 누르면 이 4개의 굵기가 굵어지겠죠. children은 지정된 대상 바로 직계 자식만 가져오는 코드예요. 지정된 태그에 직계 자식만 가져오는 태그예요. 근데 만약에 이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li들에 대해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로는 요 li 태그에 children.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배열로 바꿔도 0번째밖에 안 되죠. 그 0번째의 children. children의 children. 이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자손 요소입니다. 포스트 1에 대한 썸부가 있고요. 포스트 2의 안에 클래스 썸부가 있어요. 자, document.querySelector에 샵btn1을 클릭했을 때 얘한테 add event listen에서 클릭 줬죠. 자, 버튼을 눌렀을 때 document.querySelector all.sumbu 도큐멘트라고 하는 객체는 HTML 문서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document.querySelector all이라는 거는 HTML 문서 전체에서 sumbu라는 클래스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찾아와요. 이거를요. 그래서 반복 돌면서 글자 색깔 바꾸고 글자 굵기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선 버튼 누르면 여기가 다 바뀌어요. 자, 근데 document.querySelector라고 해서 먼저 샵post1을 걸어요. 그럼 얘죠. 샵post1. 자, 그 다음에 document.querySelector가 아니라 얘를 통해서 querySelector를 해요. 그럼 이 선택자를 이 포스트 안에서만 찾아요. 요 안에서만 찾아요. 같은 선택자라고 해도 얘네는 버리는 거죠. 지정된 객체의 자손을 찾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document.querySelector, querySelector all get element by id. 그거는 HTML 전체에서 스캔한다. 특정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 객체를 통해서
쿼리 셀렉터, 쿼리 셀렉터 올, get element by id 이런 것들은 그 객체 안에서만 대상을 찾는다. 자, 그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버튼을 눌렀을 때 2.current 타겟에 쿼리 셀렉터 올이라고 하면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의 자식 객체들 중에서 썸브를 찾는 거죠. 진짜 이 자바스크립트는요,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에요. 앞에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검색의 범위가 바뀌는 거예요. 자, 누가, 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포스트의 쿼리 셀렉터 올, 무엇을이죠? 걔네들을 이렇게 해라. 이게 어떻게인 거고요. 누가, 언제, 포스트의 쿼리 셀렉터 올, 무엇을, 어떻게. 이 네 가지 관점을 항상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예제는요. 프리브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은 요 3의 글자 크기를 키울 겁니다. 넥스트라는 버튼 누르면은 옆에 있는 4의 글자 크기를 키울 겁니다. 전 거와 다음 거, 전 거, 다음 거. 기본 글자 크기를 처리할 변수를 준비했고요. btn1과 btn2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 걸었어요.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스스로의 부모, 스판이죠? 그 부모의 전거.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스스로의 부모, 그 부모의 다음 거를 제어할 거예요. 일단은 글자 크기를 플러스 2를 시킵니다. 2.current 타겟 클릭된 버튼 자신이죠. 이 current가 이 버튼 1이에요. 자, parent element 자신의 부모죠. 자, parent element건 current 만약에 current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메소드가 이거예요. previous element 사이블링. 메서드 이름이 좀 프로퍼티 이름이 좀 길어요. 만약에 document.querySelector btn previous element 사이블링이라고 했다면 얘를 기준으로 다음 전 요소니까 이전 요소. 근데 여기서는 이전 요소가 없으니까 undefined일 거예요. 이 버튼의 전 거. 요 이벤트 안에서 current.previous element 사이블링이라고 하면은 current가 지금 어차피 얘니까 요거의 전거가 되겠죠. 이 스판이 아니라 요 안에 있어야 되는 어떤 태그. 지금은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undefined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parent element.previous element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떤 이 앞에 있는 게 어떤 HTML 객체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HTML 객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get element by id, get element by tag name, get element by class name. 근데 이것들은 잘 안 쓰니까 제끼고 query selector와 query selector all 못하는 게 넘어갈게요.
쿼리 셀렉터, 그 다음에 쿼리 셀렉터 올 해서 for each문 안에 v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거랑 요 반복문에서의 v가 둘 다 HTML 객체예요. 어떤 태그라고요. 그 태그를 기준으로 parent element HTML 태그의 부모 태그도 태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HTML 객체예요. HTML 객체의 children을 반복 돌렸을 때의 v, 물론 배열로 바꿔야겠죠? HTML 태그의 자식 태그들 중에 하나도 태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HTML 객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건 간에 전부 똑같은 HTML 객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TML 태그 객체이기만 하다면 이 뒤에 연결되는 후속 코드들은 다 똑같다는 거죠. 요 개념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보통 여기에서 많이 헷갈려갖고 진도가 안 나가시더라고요. 자, 어쨌건 previous element 사이블링은 전 태그, 직전 태그요. 그럼 이제 반대되는 것도 있겠죠. current.parent 버튼 2를 눌렀을 때 parent의 요 스판 태그죠. next element 사이블링 다음 태그입니다. 만약에 여기도 current.next element 사이블링이었으면 요 버튼의 다음 태그 무엇인가가 되겠죠. 근데 이 요소를 탐색하는 기능은 jQuery보다도 그냥 자바스크립트가 훨씬 깔끔해요. jQuery도 이거에 맞먹는 기능들이 있는데 jQuery는 이거보다 더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자, 그래서 각각 이제 대상을 지정한 다음에 스타일.폰트 사이즈의 변경을 줬고요.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수치값 적용할 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계산을 하려면은 숫자여야 되니까 이렇게 숫자 단위로 값을 관리를 해요. 이거를 스타일로 적용해 줄 때는 항상 단위 값을 같이 붙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CSS는 그게 퍼센트인지 픽셀인지 모르니까 반드시 치수에 대한 숫자를 적용할 때는 단위를 같이 적용해야 된다. 자, 요 네 가지가 이제 그 요소의 탐색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거 확인 내용 정리하시고요. 50분까지 정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4시에 응용 예제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